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2025학년도 대비 설명회를 요점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24학년도 대비로 주로 이제는 요번에 이제는 뭐 기출도 여러분들 시험을 봤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커리큘럼과 함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4학년도 그 대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을 받고 지금 2차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도 제가 2차 수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기출 기출 적증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우선은 교과서, 그 다음에 사전, 그 다음에 필독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네들을 기반으로 이제 교과서, 사전, 필독서를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교과서에서 특히 디자인, 공예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공예. 디자인이 여기서 왜 나왔어? 이게 왜 나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는 제가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얘네들이 디자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면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지도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다면, 요즘에 디자인이 약간 난이도 맞추려고 약간 지엽적인 것을 내는 것을 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 기준이 어디냐, 디자인과 공예가 전부 교과서에서 기반을 두고 나온다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세부적인 올해 나오는 디자인 문제도 단계나 이런 거를 세부적으로 지도서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그 근거가, 그 씨앗이 어디냐, 교과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공예 쪽은 우리가 공략을 그쪽으로 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것이고, 사전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사전 내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걸 보시면 되긴 하는데, 본인이 혼자 보더라도 이제 사전적인 내용은 어떤 관점이나 맥락을 보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으로 이제 나올 만한 걸 선별해서 본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사전은 주로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의 범위를 중심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전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노량진에서 이제 사전 수업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수업은 사실은 돈 받고 이제 2달 코스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유튜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시간 날 때마다 조금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필독서죠. 필독서는 기본 베이스예요. 자, 기본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인데, 문장 자체, 본문. 자, 본문 내용이 나오고요. 중요 키워드. 본문 키워드가 전부 어떻게 필독서 기준으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우리는 점수를 못 받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자, 그분들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불합격. 자, 불합격도는 낮은 점수. 이게 뭐 이유가 왜일까?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낮아. 그리고 뭐 사전도 봤어, 교과서도 봤어. 근데 왜? 이유는 한 가지죠. 관점이 잘못된 겁니다. 이 관점이라는 것은 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죠.
그게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만 따라와, 내가 하라는 것만 외워, 이거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없이 그냥 외워라, 아니죠. 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배경이 뭐가 돼요? 기출이 돼야 됩니다. 기출이 돼야 돼요. 기출이 관점입니다. 기출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기출을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출에서 무엇이 나왔고 이게 나온 이유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기출 답안 이제 뭐 물어보면서 딴 데서 뭐 이런 답안이 나왔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답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맞다고 그 답을 믿고서 그걸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이 복기를 안 받았어요. 너무 채점하는 게 너무 지겨웠어. 막판까지 채점을 해가지고 모의고사 때. 그래서 우선 내가 답안 나중에 줄 테니까 그걸로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궁금하니까 계속 물어보죠, 저한테. 근데 이상한 답이 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답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출이 이런 필독서에서 이런 개념으로 나왔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답은 이쪽에서 뭐 중구난방이다라는데 그게 말이 안 되지. 답은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답이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기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답을 못 맞추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근거에서 이런 답이 나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나중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자료는 됐는데 그걸 유튜브로 못 찍었는데 유튜브로 제가 답안이랑 이게 제시할 테니까 그게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래서 이게 답이구나. 이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가 없이는 뭐 누가 이게 답이래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근거를 출처를 찾아서 이게 왜 답인지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그 관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불합격을 하고 낮은 점수를 받는 그런 이유는 이런 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불안하잖아. 뭘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된다는 것이 이 기출입니다. 그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불합격 또는 낮은 점수를 기반으로 한다라는 그런 어떤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어떤 관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해. 자, 이해와 그 다음에 암기. 자, 이해와 암기는 실제적으로는 뭘로 이어지냐면 맥락으로 이어져요. 자, 맥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암기만 했어요. 서브 같은 거 누구 거 합격생들 거 가져다가 그냥 외웠는데 이게 맥락이 다 안 되는 거죠. 암기는 될 수 있는데 맥락이 안 돼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돼요. 요즘 문제는 서술형 쓰려면은 반드시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해도 해야 되고 맥락도 그러니까 암기를 해가지고 맥락적인 사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계속 해야 되는 거 이걸 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뭐다? 본인들이 이제 그것을 내용을 찾고 하기가 힘드니까 수업 듣는 사람한테 질문을 계속 하셔야 돼요. 질문을 계속 해야 돼, 질문을. 근데 이게 질문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 뭘 알아야 질문하죠. 뭘 알아야 질문하죠.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질문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질문할 거리를 모른다는 것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모르는 내용도 나와야 되는데 이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면 그걸 내용 전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거리를 갖고 와서 수업 때 와서 해야 되고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맥락적인 이해가 확실히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해적인 이해와 암기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뭐가
뭐가 돼요? 이제 필독서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강사 교재 내용만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범위나 뭐 이런 거는 뭐 나름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이 필독서 이해라는 것은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문장이 시험 문제의 문장으로 나오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본문으로 필독서 내용이 나오는데 강사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제 책 같은 경우는 그게 필독서 기반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수는 있으나 설명적으로 제가 설명을 풀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책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일반적인 요약본 같은 경우는 이해가 쉽게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문장 그대로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필독서의 내용을 항상 보라는 이유가, 필독서에서 그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그 본문이나 내용으로 인해서 맥락적 이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필독서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필독서에서 나왔다 하면서 그 필독서를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불합격과 또 낮은 점수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공부의 양이에요. 그래서 공부 시간과 양이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부 시간과 양이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할 때는 몇 시간 공부했느냐, 그리고 얼마큼 집중했느냐, 뭐 이거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다고 다 하는 건 아니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뭐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안 앉아 있으면 공부를 하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오래 앉아 있긴 해야 돼요. 오래 앉아 있고 하는 것들을 주로 1월 달과 2월 달에 습관 형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 형성과 그 다음에 공부 장소,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1, 2월 달에. 그리고 3, 4월 달에는 그 습관이 3, 4월에는 그 습관이 어떻게 돼요? 공부가 이어지는 거죠. 공부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 시스템대로 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좀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 2월 달이 상당히 중요해요. 1, 2월 달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3, 4월에 막 자기 모르게 뭐 자기 실력이 되니까 3, 4월부터 해야 된다. 아니에요. 왜? 갈수록 티오가 줄기 때문에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해야 되거든. 그럼 1, 2월에 기본 이런 강의를 듣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야. 뼈대를 잡는다고 보셔야 돼요. 내가 뼈대가 약한 건지 뭐 범위에서 내가 약한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1, 2월 달이 뼈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뼈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원점으로 가서 교과서나 사전이나 필독서를 무조건 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볼 거야? 다 볼 거야? 그냥 막연히 볼 거야? 그냥 많이 읽으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점을 잡아서 봐야 돼. 제일 먼저 말하는 게 기출을 봐야 돼. 기출. 그래서 기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관점을 어떻게 잡는 거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수업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중이라는 게 있죠. 이 적중은 당연한 겁니다. 적중은 당연하게 하는 필수 조건이 적중이에요. 기출이. 그렇잖아. 근데 그거 뭐 적중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당연한 건데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자료 보면 알잖아.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뭘 해야 돼? 합격을 많이 해야 되죠. 적중만이 뭐 했다고는 하지만 합격이 별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합격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합격을. 합격을 많이 해야 돼요. 합격. 그러니까 공부 합격을, 그러니까 내가 많이 적중했어도 못하는 이유는 그거야.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시스템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끔, 반강제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합격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 2월. 자, 1, 2월에는 주로 이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혼자 공부하거나 뭐 스터디를 하거나 막 그러는데 1, 2월이 왜 중요하냐면 뼈대 만들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뼈대. 자, 뼈대는 기둥. 흔히 뭐 기초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요즘에 뭐 순살자이 뭐 해가지고 뭐 기둥에다가 철근 빼먹으니까 무너져 버리잖아. 그만큼 어떻게 기둥이 중요한 거야. 뼈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은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뼈대는 기둥이고 결국은 핵심 내용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때요? 막 이렇게 내용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그것이 구조화가 되지 않고 빙빙 그냥 떠다니면서 누가 물어봐도 그게 답인지도 모르고 못 쏟아내는 것은 그게 뼈대가 없는 거야. 그죠? 뼈대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뼈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공부 방식을 써야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핵심 개념을 뼈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 핵심 개념을 다른 걸 다 빼고 꼭 해야 되는 것. 내가 1, 2월이지만 5월 달에 시험을 본다면 반드시 가져가야 할 것들을 1, 2월에 해야 돼요. 1, 2월에 막 장황하게 하는 게 아니야. 1, 2월에 핵심적인 내용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뼈대. 그래서 뼈대를 갖추고 나서 살을 붙이는 거죠. 조소를 할 때 뼈대 만들고 살 붙이면 돼. 뼈대가 튼튼해야 되죠. 그러니까 뼈대가 없이는 살 붙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자꾸 그걸 간과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핵심 개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 개념을 구조화를 해야 돼요. 핵심 개념을 구조화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 개념을 구조화해야 된다. 자,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만 하냐? 그게 아니죠.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뼈대 만들기를 하면서 그 뼈대를 구조화하는 방식은 뭘로 한다? 서브 노트 만들기로 한다. 자, 서브 만들기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서브를 내가 넣었는데 내용을 넣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 2월에는 서브를 만들면서 점검을 해야죠.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근데 서브를 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하지 마라. 서브를 안 해도 돼. 대신에 뭘 해야 돼? 3, 4월로 가면은 서브 대신에 나는 서브가 안 맞는 대신에 다른 걸 해야겠다 하면은 그걸 단권화로 가요. 그래서 서브 만들기가 안 될 경우 대안으로 뭘 한다? 단권화로 하게 돼요. 근데 뭐 단권화도 나쁘진 않은데 서브보단 덜해요. 그래서 이 서브 만들기는 구조화를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이 쓴 뭐 요약본이나 서브를 보고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구조화가 안 돼서 그래요. 본인 머리에 구조가 된 거를 서브로 만들었을 뿐이지 사실은 서브 만드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근데 결과물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제 쓴 것을 공부하려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올 수 있지만 합격 점수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을 좀 체계화하고 모르겠으면 계속 와서 물어보고 소통하고 하는 것이 1, 2월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꼭 초수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재수도 그렇고 삼수도 그렇고 내가 기본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그걸 갖지 않으면 결과는 또 반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월 달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계획표. 자, 계획표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계획표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죠. 자, 동그라미는 안 이쁘게 됐네요. 동그라미가 안 이쁘게 됐어.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만드는 게 하나가 있을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나눴죠. 기본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는 12시고 12시고 한 6시 잡고, 우리가 맥시멈이 뭐냐? 11시에는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11시엔 자야 되고 6시에서 7시, 적어도 7시에서 6시 해가지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는 잠을 자야줘야 돼요. 그래서 6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11시엔 자야 돼요. 11시엔 자야 돼서 요때 잠을 자고 나머지의 공부 시간은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그게 보면 이렇게 공부 시간이 되는 거야. 이 공부 시간이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자르느냐? 아침 먹는 시간 기준으로 잡고, 여기 색깔이 안 나. 잡고, 점심 먹는 시간 기준으로 잡고, 저녁 먹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빼고 전부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1타임, 2타임, 3타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1타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1타임 대부분 어영부영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1타임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래서 1타임 공부하고 2타임 역시 살려야 되고, 근데 공부가 좀 안 될 수 있어. 약간 졸리죠. 해도 그냥 끝까지 가고, 그 다음에 3타임 저녁 먹고 3타임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어느 정도 패턴이 잡혀요. 1, 2월에는 억지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앉아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 그 다음에 집중 시간은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은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 지금 이제 1, 2월에 이런 계획표를 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하고 관리하면서 공부량 체크하고, 그 공부량은 서브노트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대로 내용이 들어갔는가 아니면 잘못된 내용이 또 들어갔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요. 1, 2월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워밍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습관 형성까지 이때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3, 4월로 가게 되죠. 자, 3, 4월에는 무엇을 하느냐? 3, 4월에는 심화,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합니다. 되새김, 백지 쓰기를 해요. 심화는 기초 이론을 기반으로 뼈대에서 살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되새김은 이 심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1, 2월 달과 3, 4월의 심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되새김 백지 쓰기를 하는데, 백지를 주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내요. 그 문제를 굉장히 그 내용을 많이 쓸 수 있게 머릿속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인풋한 것, 인풋 자체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백지 쓰기 자체는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풀이라는 개념은 응용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응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 그랬을 때 답안을 목차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한 겁니다. 그게 맥락적인 거랑 같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백지 쓰기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 목차순의 맥락적으로 내용을 어느 정도 연결해서 써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남들이 3, 4월에 그냥 공부 수업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내용을 써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지 쓰기는 좀 인기가 많아서 멀리서도 막 그 백지 쓰기 한번 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우선 1, 2월도 뭐 그때 이제 마음이 잡히면 오면은 뭐 이게 같이 그 수업 형태의 그 시스템에 맞게 하는 거지만 3, 4월에부터 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초적인 게 이제 돼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여기서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심화 이론을 들으면서 그래서 되새김을 하면서 계속 확인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다 썼으면 모르는데 못 쓸 경우는 남아서 외워서 가요. 외워서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3, 4월을 좀 빠듯하게 좀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또 이때 시기고, 그리고 또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보다 암기를 안 해봤는데 지금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방법적인 것도 물어보는 게 또 이때 시기예요. 본인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을 대처하고 그것을 해봤을 때 느끼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혼자 설렁설렁 공부하다가 느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을 때 이때 확인 작업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3, 4월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 요령을 한번 써보는 거, 중요도 위주로 한번 써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뭐 시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필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5, 6월 좀 짧게 한다고 하는데 약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많았었나? 자, 5, 6월에는 뭐 하느냐? 심화를 했죠. 3, 4월에 심화했는데, 자, 인풋은 계속 하고 있어요. 아웃풋도 했었어요. 이때 3, 4월에 원래 인풋만 하는데 아웃풋도 합니다. 그냥 꺼내는 연습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7, 8월 이전은 전부 인풋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 6월에는 뭐가 수업이 있었냐면은 기출이 있었어요. 아까 기출 중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필독서가 있습니다. 기출과 필독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기출도 중요하고 필독서도 중요해서 둘 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중복이 너무 심한 거야. 필독서도 기출을 기반으로 하고 기출도 내용은 또 필독서를 기반으로 하는데 너무 중복이 심해서 생각한 끝에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여기다 넣었어요. 합쳤어요. 그래서 강의 하나만 신청하면 기출이랑 좀 해결될 수 있게. 그래서 요것만 좀 지우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지우개가 얇게 되네 이게. 지우개. 그래서 5, 6월은 어떤 수업이냐, 기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출 기반 필독서다. 여러분들 수강료 아끼게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끼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뭐 돈을 아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막 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용어 사전 수업을 하다가 유튜브로 돌린 이유는 2달 동안 수업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량상. 그래서 유튜브에서 꾸준히 하자 해서 유튜브를 한 거고, 그래서 수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연간 수업에서 없어진 거지, 유튜브로 하니까. 교과서도 그거 막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있다 싶어서 유튜브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종강했죠. 그래서 그건 유튜브에 떠 있고, 또 교과서 새로 나오잖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기출이 2개 수업이었는데 하나를 줄인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이 심하니까 제가 2번 하기가 뭐하니까 어떻게 그냥 하나로 만들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효율성적인 면이지 여러분들 막 돈 아끼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수강료는 줄어들었겠지. 그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노력에 비해서는 제가 돈을 좀 적게 벌겠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막 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었다. 제가 그렇게 착하진 않아요. 제가 착한 게 아니고 딴 데가 안 착한 거예요. 그래서 기출 기반 필독서로 같이 묶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성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얘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어떤 과정이냐면 심화 과정이죠. 우리가 3, 4월에 심화였죠. 그래서 얘는 심화 플러스예요. 얘는 그래서 심화 플러스다. 그래서 딴 데서는 심화만 하지만 우리는 심화 플러스까지 해요. 저는 그래서 아웃풋도 중요한데 인풋은 최대한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게 핵심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여러 내용을 이게 연결해서 맥락적으로 인풋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아웃풋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인풋은 내용 자체가 함축적으로 계속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도를 5, 6월 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웃풋은 하죠. 제가 3, 4월에 아웃풋 이미 하는데, 인풋을 위주로 체계적으로 이 심화 플러스를 하는 이유는 내용을 더 탄탄하게 넣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더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쉽게 맥락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를 요때까지 마무리를 해야지만이 이제 아웃풋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때까지가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은. 문제풀이는 다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도 나올 만한 걸, 그리고 기출과 가장 흡사하게 내야지만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뭐 도움이 안 되는 문제 풀어봤자 기출 실제 시험장에서 도움이 안 되겠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이죠.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5, 6월을 지나서 이제 7, 8. 자, 7, 8이 있고, 그 다음에 9, 10, 11이 있는데, 7, 8은 그냥 단원별이에요. 그리고 9, 10, 11월. 그래서 원래 10주 했었는데 요번에 8주만 합니다. 중간에 시크릿 하나 들어가고, 최종 정리 한번 들어가고 8주 들어가고요. 얘도 8주입니다. 얘는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원래 칠판 판서하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약간 익숙치가 아니에요. 여기다 판서를 잘 안 해요. 근데 자료를 이제 미술이다 보니까 자료를 보여줘야 될 상황이 많잖아요. 그래서 판서만 할 수는 없어서 지금 요거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서 고민 끝에 그러면 그냥 전자칠판에다 판서를 하자.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 근데 또 칠판 판서를 하게 되면 전체 하나면에 좀 보이게 정리가, 제가 정리를 원체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는 게 좋은 장점도 있는데, 또 자료를 보여줘야 하는 편도 어떤 그런 성능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서를 좀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구조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냥 자료 보고 이렇게 넘어가면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정 안 되면 이걸 좀 밀치고 판서를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제는 얘네들은 이제는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잘 안 되는 수 있어요. 안 되는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문제 유형에 맞게 어느 정도 깨우침을, 자기 지식을 꺼내는 연습은 요때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장 흡사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나올 만한 문제를 풀어야 되고, 흡사한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원별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장을, 서술형 같은 경우, 뭐 기평 같은 경우야 그냥 단어 쓰면 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들어갔느냐, 맞는 문장으로 썼느냐, 같은 용어로 키워드 들어가 썼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첨삭이 중요하죠. 서술에 대한 첨삭이에요. 서술에 대한 첨삭. 이 서술에 대한 첨삭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걸로 많은 냈던 문제를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몇 문제를 선택을 해서 첨삭을 합니다. 근데 몇 문제를 선택해서 첨삭을 다 하진 않아요. 몇 문제, 중요한 문제를 샘플로 첨삭을 하는데 매주 합니다. 몇 명이 오든 매주 첨삭해요. 물론 직강이 되게 많으면은 인강에 좀 한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강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대신에
특별한 어떤 시간 제약은 있습니다. 그냥 막 보낸다고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매주 첨삭이 합니다. 이건 뭐 상당히 중요하죠. 좋은 메리트라고 봐요, 이거. 첨삭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역시나, 중요도 위주의 문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올 만한 거, 중요도 위주의 문제. 자, 중요도 또는, 우리가 이제는 그 선별된 문제라고 하죠. 중요도, 선별된 문제 위주로 문항이 만들어져야 돼. 위주로 만든 문항으로 문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핵심적이고 나올 만한 문항으로 해야 돼. 그냥 막 문제를 위한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 여기서 중요도는 뭘 뜻하느냐? 이 중요도를 잠깐 얘기하다 보면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거. 자, 전체 문항 중 그 문항수가 많은 거. 문항수가 많은 영역. 뭐가 있을까? 뭐 교육과정도 있겠고 교육론. 예, 교육론 있죠. 요즘 서양미술사가 뜸하긴 한데 서양미술사 갑자기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서양미술사 포함해야 됩니다. 그 다음 미술사, 그래서 한국미술사. 요즘 동양미술사가 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미술사 많이 나오죠. 근데 중국미술사는 하긴 하는데 뭐 한 문제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뭐 간헐적으로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미술사 그냥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디자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다 안 나오다 하는데 디자인사 포함이에요. 얘네들 좀 문항수가 좀 많이 나온다 보는 거고요. 그 표현 파트 같은 경우는 뭐 파나는 한 문제, 뭐 근데 요즘 그게 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서예도 한 문제, 정각 뭐 이렇게 포함해서 그 다음에 디자인 쪽이 그냥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두 문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게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와. 근데 걔네들 집중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의 관점,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를 관점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좀 선별 작업을 같이 해야 돼요. 왜 중요한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랑 나랑 공유를 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게 아니면은 힘들어요. 그냥 이것만 외우면 돼요. 이런 식에 대한 수동적인 방식은 지금 현재 임용 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능동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질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보시다시피 전체 문항 중에 문항수가 많은 영역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 공략하고, 그렇다고 그거 외의 것들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그걸 우선순위를 두고 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동형검사, 그러니까 동형모의고사는 정말 어떻게 해요? 실제 기출과 굉장히 흡사하게 가야 되고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간 좀 부족하다고 했던 분들은 독해를 하느라고, 독해가 안 돼서 시간이 좀 부족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문항이나 이런 그 본문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 시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과 흡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죠. 문제를 금방 이해하죠. 그러니까 내가 푼 문제랑 너무 유형이 다르면 이해를 못해. 문제를 뭘 물어보는지 몰라. 내가 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모른다는 것은 그 유형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하고 동형모의고사 꼭 같이 정밀하게 가장 흡사하게 접근을 해야 여러분들이 좀 시험장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좀 짧게 하려 했는데 좀 길어졌어요. 자, 1, 2월부터 여러분들 불합격을 했을 때 어떤 대안 이런 거부터 지금 차근차근 얘기를 해봤는데 뭐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하는 건 솔직히 저는 좀 식상해 가지고 제가 이제 판서하면서 좀 이게 이해 위주로 좀 하려고 하는데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긴 합니다. 물론 디지털을 매체를 사용하긴 했으나 방식은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 방식 우리가 이제 수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로 1월 달부터 나름대로 체계화돼 있고 3, 4월에 그다음 5, 6월에 그런 체계화를 여러분들이 같이 호흡하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올해 가장 TO가 점점 주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효과적인 방식으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 머리 좋은 친구들은 자기 혼자 알아서 해요. 근데 주변에 평범한 머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따라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놓쳐서는 안 돼요. 무작정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평준화된 시스템에서 뭔가를 강하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이나 선별 작업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외우고 선별해서 그걸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피해야 된다. 왜냐하면 다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저도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작년까지 해마다 그랬지만 작년까지도 제가 과반수 넘기고 작년 거의 80%까지 1차 합격률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적중했네 아니네 저는 그걸 별로 떠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목적이 사실은 뭐 제가 적중했는데 사람들이 못 풀었으면 이건 마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풀어 가지고 결과로 만들어져야 돼. 그래서 합격률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료를 올리기는 올려서 뭐 여러분들이 보고 뭐 알아서 아 이런 것도 맞추셨네 하고서 이렇게 오면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합격률은 제가 좀 많이 자랑하는 편입니다. 과반수는 같이 고생해서 많이 합격을 했으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작년 같은 경우 1차가 거의 80% 가까이, 70 거의 후반대 그런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물론 잘한 사람,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같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돼서 TO가 계속 주니까 그런 어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건데 딴 데서는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차근차근 또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을 하면 좀 수월하게, 어렵지 않게, 뭔가 뜬구름 잡는 방식이 아닌 뭔가 확실한 그런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나름대로 합격률로 이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하고 싶은 얘기 갖고, 유튜브에 제가 조만간에 하도 답이 좀 그런 답이 올라와서 제가 아무래도 그걸 좀 설명해야겠다 싶어서 조만간에 유튜브 올 테니까 그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한 얘기 하나 빠졌다, 요거 하나 빠졌는데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어디 갔지? 5, 6월 요 5, 6월 잠깐 하다가 내가 빼먹었는데, 이 5, 6월에서 이 기출하고 이제 기반의 필독서를 하는데 뭐 기출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기출의 중요도 위주로 이제 하겠죠. 이제 그게 좀 바뀌었죠. 근데 모든 기출을 보고 싶어. 그냥 모든 기출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기출은 중요하니까 역대 기출, 물론 1년 안에 끝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역대 기출만 보고 싶어. 역대 기출만 보고 싶다. 제가 이제 조만간 유튜브로 제 채널에서 유튜브로 기출을 조금씩 찍을 거예요. 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용어 사전도 할 거고, 근데 요즘에 좀 못 찍어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좀 개인적으로 너무 바빴어요. 유튜브 개인 거기다가 이제 제 얼굴도 넣고 막 하니까 좀 복잡해서 제 얼굴 안 넣고 그냥 자료만 띄워서 제 목소리만 넣어서 막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역대 기출. 근데
뭐 기출을 보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밥 먹다가 보다가 막 소리만 들어도 될 수 있게 소리만 들고 막 계속 익숙하게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이론 강의보다 더 중요한 건 기출입니다. 근데 이 기출을 필독서랑 합쳤으니 얼마나 더 체계적으로 내용을 확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기출만 한번 순수하게 분석한 걸 보고 싶다. 뭐 답보다는 이 문제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 뭐 이런 거에서 그냥 유튜브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솔직히 역대 기출을 수업에 넣는 거는 전년도 들었던 애들은 또 안 듣고 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더 듣고 내용을 좀 변동하고 하긴 하는데도 이거는 그냥 이제 기출은 좀 다른 건 몰라도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부터.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고 역시 이거 들으시면서 좋으면 좋아요 누르고 그다음에 구독, 구독, 알람,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죠. 그렇게 해주시면. 자, 그래서 1, 2월부터 3, 4월, 5, 6월 여기 굉장히 그것이 하나로 묶인 겁니다. 그 다음에 7, 8, 9, 10, 11 요거는 또 하나로 묶여서 우리가 머리 있는 지식을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전체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인풋과 아웃풋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잘 고민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시스템, 그 어떠한 뭐 문제 유형이든 뭐 그 영역, 그 다음에 필독서에 대한 어떤 내용 분석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누구도 저한테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그리고 의문점이 있으면 항상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 2월 1, 2월부터 같이 모든 그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을 같이 연결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면 처음부터 이제 습관 형성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 2월 또는 3, 4월에 수업 때 뵙는 걸로 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남아서 한다면은 결국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